일단 시장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 이렇게 올라오면서 양시장 모두 약간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 사야 되나, 상승에 또 뭐 어떤 발판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띄는 거죠.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많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코스닥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도 좀 과감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올라왔다라고 하잖아요.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그 왜 나왔는가 하고 보니까 임금 상승률 둔화가 조금 눈에 띄었다라는 건데요. 눈에 띌 정도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 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임금 상승률 그런 것도 언제부터 우리가 봤던 겁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질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갈 만한 건덕지를 억지로 짜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내려갈 만한 이유도 없고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다 보니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큰손들도 펀드 매니저들도 좀 심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갖고 놀 만한 게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가지고 노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이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따진다면 거의 30%대에 거의 가까운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오게 되면 지수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정말 그냥 단순 예시로만 든다면 삼성전자가 5% 정도 올라가면 지수가 1% 올라간다 생각하셔도 괜찮은 정도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가지고 논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먼저 사는가 아니면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가는 둘째 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4거래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60만 주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순매수로는 그렇게 큰 매수 물량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실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렸을 때 얻는 이득은 뭐냐라고 하면은 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삼성전자를 사면 지수가 올라갈 거니까 선물 시장도 지수가 올라간다고 베팅을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선물 옵션 시장에 지금 지수는 308포인트, 9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307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에서는요. 어차피 삼성전자로 단타 칠 거니까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올리고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서의 상방 베팅을 때려놔 버리면은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냐라는 거죠. 현물 시장인 삼성전자로 돈을 벌고 선물에서도 돈을 버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그 만기일까지는 어차피 내려가지도 않을 거면 야 이렇게 한번 베팅 걸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 먹자라는 분위기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반등은요 단기 반등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수가 좋아서 시장이 좋아서 앞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으로 차익을 노리기 위한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런 흐름이 어디서 나왔느냐인 건데요. 결국은 2150포인트가 지지가 되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 상승의 기미가 아니라 확실하게 지키는지를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그리고 명절이라고 하는 우리 부재죠. 우리 시장의 부재가 있은 이후에도 과연 여기를 지킬 것인가를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은 약간 느긋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왜 사람이 여행을 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행의 주도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 주도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아버지든 어머니들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제 같이 나가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나갈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기침만 하더라도 또는 물 마시러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줄 알고 헐레벌떡 뛰어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나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럽니다. 니 와 그러노?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물 마시러 간다, 좀 가만히 좀 있으라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시장이 약간 단타성으로 살짝 올라오는데 지금 따라가는 겁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 우리 지금 단기 차익 노리려고 한다 아이가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단기 차익 노리고 있는 우리는 지금 괜히 따라붙었다가 흔들리게 되고, 혹여나 이 단기 차익을 먹고 난 다음에 지수는 만약에 하방으로 조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버리게 된다면은 괜히 따라붙어서 샀다가 물려버리게 되는,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샀다가 새로운 물리는 종목만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년 정도까지를 지금 이렇게 물려가지고 고생을 했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며칠 저거 참는 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바라봐야지만 이런 단기적인 시세 흔들림에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시세 조작, 시세 노름을요 꽤나 많이 해와요. 삼성전자로 과거 9월부터 11월까지도 똑같은 형식으로 삼성전자와 선물 가지고 단기 차익을 땡겨 먹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단기 차익, 단기 매수는요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순매수가 연속으로 앞으로 계속 이 시장을 주도할 만큼 계속 들어올 것인가 라고 하면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시세를 끌어내놓고 선물 시장에서의 차익을 내고 난 다음에 만기를 끝나고 나면은 시장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또 포지션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건덕지들이 많이 없지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큰 손들,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은요 사실 갖고 놀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갖고 노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갖고 놀기 쉬운 시장이 어딘가라고 하면은 전 세계 통틀어서 대한민국만큼 갖고 놀기 쉬운 시장은 없습니다. 왜요?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면 따라붙고 내려가면 무왕좌왕하면서 또 손절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단타족들 때문이죠.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천천히 가져간다면 이런 시세 노름에는 흔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흔들림에도 항상 화들짝 놀란다라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살짝씩 이렇게 차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멀리 갈 거고 안전하게 우리가 간다 생각하면 뒤에서 낮잠을 자도 되고 책을 봐도 되고 경치를 봐도 되는데, 그 흔들림에도 우리가 자꾸 무서워한다는 거죠. 흔들리면 지금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차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흔들림, 이런 반등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요 반등이 제 생각에는 2,500까지는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지금 고점은 단기 고점으로 봤을 때 62,000원짜리가 될 텐데요. 저기까지 올라갈 폭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가 올라가봤자 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62,000원까지 간다는 건데, 얘는 올라갈 폭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수는 올라갈 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간다 했을 때 여기 정도까지이지만 2,4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힘이 약해질 거고, 힘이 약해지면 얘도 약해질 거고, 여기서 또 밀려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호재가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는 올해도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가능성, 재고가 아직까지도 많이 쌓여있는 걸 소진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장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힘들 거다, 바닥 잡는 데 시간이 들릴 거다라고 본다면은 역시 지수는 상방으로 가기엔 아직까지 호재가 부족한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여기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 잡는 거 보고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조금 더 관망할지, 매수를 해야 될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느긋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 종목이 지금 상승세에 올라탈 수 있는 기업인가, 바닥은 잡은 기업인가, 또는 여기서 만약 상승이 나온다면 내 기업도 같이 따라갈 기업인가를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주식을 사놓으셨지만은 지금은 장기로 가져가시게 되면 올해와 내년은 조금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 장기 투자 그만하시고, 이제는 내가 어떤 기업을 왜 들고 있는지, 왜 샀는지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이 기업은 괜찮은가, 가져가도 괜찮을 것인가를 같이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